아시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미래전파공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회 전자파 안전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총괄 사회를 맡게 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 생각하실 때 내가 제일 먼 곳에서 오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광명시. 네, 경기도. 예, 또 광명시보다 더 멀리. 예, 선생님은? 경기도 광주. 예, 광주와 광명시하고. 예, 선생님은? 평택. 예, 평택. 예, 좋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멀리 평택, 그다음에 광명,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시고 시작하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삶 속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가전제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생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자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2011년도인가요? WHO의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 국제암연구소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하고 나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또 궁금증, 또 우려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메르스를 보면서요, 정확한 정보 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또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새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전자파에 대한 여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궁금증과 우려 사항들을 솔직하게 또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팜플렛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 분의 발표자와 6분의 토론자의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내외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어떤 질의응답을 또 약 1시간 간격을 해서 대략 2시간 내외에 좀 집중해서 오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렇게 좀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갖고 계시는 설문지에 오늘 토론에 대한 소감을 꼭 작성하셔서 마지막 나가시면서 저희 데스크에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또 잘 취합해 가지고 정책이나 저희가 다음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자파에 대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주제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께서는요, 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생체 전자기 학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 전자파에 대한 최고의 어떤 권위 있는 학회죠. 학회장을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전문가께서 맡고 계시는데요. 뱀사의 학회장이시자 충북대 교수님이신 김남 교수님을 모시고 30분간 이렇게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왔으니까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겠는데요. 우리 휴대폰 많이 쓰고 계시죠? 저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쓸 때마다 좀 찝찝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한 30분 정도
현재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잠깐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원래 목적은 우리 패널 디스커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진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자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혹시 전자파가 무엇입니까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SBS 저기 또 YTN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안전 포럼 한다는데 교수님께서 전자파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합니까? 유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유해하다고 얘기할까요? 유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제가 저는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대답할 것 같아요? 유해하지 않다고요? 유해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유해하다 그러면 저는 핸드폰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미약하니까. 그럼 선생님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유해하긴 유해한데 미약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오신 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기자분한테 만약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이 관심을 갖는 그 위험성의 기기는 어느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전자파는요, 같은 전자파지만 굉장히 넓어요. 스펙트럼이. 분야가, 범위가.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쓰는 TV나 이런 여기 프로젝터 이런 데서도 전자파가 나오지만 핸드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게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 주파수 달라요. 주파수만 다른 게 아니라 영향도 틀려요. 누구한테? 사람에 미치는. 그게 같아야 되는데 어떤 주파수는 사람한테 자극이 와요. 혹시 여러분 전기 만져보셨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전기 만지잖아요. 그러면 찌릿하죠? 아니면 여기 이제 정전기, 겨울에 정전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모서리나 잘못 만지면 찌릿하고 우리 차 문 열 때 또 우리 밤에 뭐 옷 같은 그 뭐로 된 옷들 있죠? 그런 옷 같은 걸 확 벗다 보면 탁 막 정전기 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놀래죠. 쇼크가 오고 전류가 유도되고 찌릿찌릿하게 와요. 근데 높은 주파수는 세게 오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자극이 오지 않고 몸에 열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 작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기자한테 당신이 관심이 갖는 건 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송전탑이거나 아니면 핸드폰이거나 기지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전자파도 똑같은 건데 왜 그럽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대답 물어보죠. 그분한테. 그러면 당신은 햇빛이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제가 그냥 여기 제일 옆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햇빛이 유해해요? 무해해요? 유해한 면도 있고 무해한 면도 있고. 네. 맞아요. 유해한 면도 있고 무해한 면도 있죠. 햇빛이요. 그럼 뭐가 유해하고 뭐가 유해하죠? 일단 식물 키우는 것은 무해하고 저 오히려 이로운 점이고 인체에도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긴 하는데 오래 쓰는 자외선 문제 때문에 유해한 거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죠? 돌아갈 수가 없죠. 이 모든 이 활성이 생물이 자라고 DNA가 합성하고 이런 모든 것이 햇빛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유익하지만 햇빛도 오래 쬐이면 어떻게 되죠? 일사병이 걸리고 또 피부암에 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유해하냐 무해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양에 따라서 과도하면 유해하고 과도하지 않으면 유익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햇빛 넘어서 병원에 가면 뭐가 있죠? 엑스레이가 있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죠. 우리 뭐 이렇게 항상 폐 검사할 때 엑스레이야말로 이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의학의 혁명을 가져왔죠. 왜? 안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절개하지 않고도요. 그런데 엑스레이 가면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일단 우리 옷을 입히고 열심히 몸을 맞춘 다음에 잠깐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고 어떻게 그분들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왜? 어디로요? 다른 데로 가요. 우리는 엑스레이 쪼여놓고 자기네들은 가죠.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매일 그걸 해야 되니까 위험하죠. 우리처럼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이 관계없지만 그렇지만 엑스레이는 이미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린 걸 쪼이죠? 내가 안에 폐에 뭐가 들었는지, 뭐가 뼈가 부러졌는지 절개해서 보는 것보다 엑스레이 잠깐 찍고 이거 뼈가 부러졌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전자파를 쏘여서 엑스레이를 쪼여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전자파 얘기를 했느냐. 전자파라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쓰는 빛, 햇빛도 전자파고요. 엑스레이도 전자파고요. 우주에서는 우주선도 전자파고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마이크로 쓰는 마이크도 전자파고 핸드폰도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전자파는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볼 때는 우미한 질문이 안 되고 현명한 질문이 어떻게 물으냐. 자, 우리 집에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전선주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전자파가 저는 마음에 걸려요. 이게 우리 몸에 유해한가요, 무해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이. 아니면 저는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만 쓰면 눈물이 나고 핸드폰만 쓰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핸드폰을 들기만 하면 골치가 아파요. 이런 분들은 많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아요. 어디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전자파 과민성을 가지고 있는 EHS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어요. 그건 제가 명명한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 의사들이 왜? 일렉트로마그네틱 하이퍼센시티비티 신드롬 전자파 민감한 분들이 전 세계에 똑같은 증상 가지고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는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게 오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자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파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고요. 자, 최근에 가장 큰 저희한테 영향을 준 거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 WHO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자, 이번에 메르스다. 뭐 그 인플루엔자다. 독감이다. 또 광우병이다. 이런 거 돌면은 사스다. 누가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나오나요? WHO. 이번에도 WHO 조사관들이 왔죠. 전 세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 WHO에서 과연 이 전자파 과연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만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전자파를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WHO에서는 1996년에 전 세계 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니 EMF 인터내셔널 EMF 프로젝트를 이제 했는데 거기서도 다 못하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송전살로의 전자파, 하나는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에 대한 연구를 2000년부터 했는데 한 10년을 끌었어요. 이게 과연 결과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2008년부터. 그런데 계속 1년 또 1년 2011년에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WHO에서. 어떻게 발표했죠? 전자파는 바람 등급 추정으로 하는 2B 클래스다.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우리나라 모든 신문과 전 세계 뭐 CNN 플러스 모든 신문이 생중계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프랑스 리옹에 그 국제 발표하는 날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전 세계 기자들이 와서 열띤 막 전 세계로 속보, 휴대폰 전자파, 바람 등급 2B 이렇게 났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되냐? 휴대폰 전자파, 바람, 물질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휴대폰은 암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센세이션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암을 일으키긴 하죠.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 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한 거면 여기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뇌종양 중에 뇌종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라이오마라는 뇌종양이 있습니다. 그 그라이오마라는 뇌종양은 굉장히 악성이에요. 발견되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돌아가신대요. 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근데 그라이오마의 경우에 그 경우에 약간 1.4배 정도 휴대폰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높더라. 근데 그 외의 암은 전혀 관계없다고 거기 돼 있어요. 그 외의 암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암의 한 종류인 그라이오마라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항상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미티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해서 2B 등급을 냈어요. 자, 그러면 2B라고 한 거는 암에도 등급이 있어? 예,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1, 흔히 말하는 1등급이라고 하는 그룹 1에 들어가 있는 것은 1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방사선, 아까 얘기한 방사선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1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2B는 뭐냐? 2A는 그거보다는 높진 않지만 혹시 가능성이 높아. 근데 2등급에는 2A와 2B가 있는데 2B는 뭐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걸 하는 게 2B예요. 그걸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 2B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거기에는 뭐 커피라든지 뭐 고사리라든지 김치가 들어있어요. 에이, 내가 매일 먹는 김치를 어떻게 바람 등급 2B란 말이야. 예, 김치도 위암에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커피요? 방광염에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위의 특정 암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을 때 우리가 등급을 매요. 그거 제가 매기는 게 아니고 국제암연구센터 IARC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물질 한 600, 800개 물질에 대해서 이게 1등급, 2등급의 A, B, 그다음에 3등급, 4등급에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자파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예, 2B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그 2B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건 자유예요. 나는 2B든 2A든 1등급은 관계없으니까 암을 일으키니까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커피 뭐 김치 정도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그 이후에 WHO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 시트라는 걸 발표했어요. 팩트 시트 193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읽어보시면 왜 2B로 했는가를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면서 다른 암과는 아무 관계 없다. 단지 그라이오마라는 이 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해보니 조금 높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냐? 조건이 거기 써 있어요. 10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쓴 헤비 유저인 경우에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팩트 시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게 암을 일으키기는 일으키는데 어떤 조건이냐? 무조건 전자파를 쓰면 핸드폰을 쓰면 그렇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10년 이상 30분 이상 헤비 유저인 경우에 다가 아니고 조금 높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 기초로 해서 2B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팩트 시트에는 WHO가 암과는 관계없다라고 했었어요. 바뀌었죠. 2011년부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 FCC는 미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WHO 보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체 보호 기준이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액션도 필요 없다라고 해서 뭐 WCC는 FCC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그 당시에 방송 지금은 이제 미래부로 바뀌었죠. 미래부만 통해 나눠졌는데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처럼 또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요 사건 바로 전에 그 2011년 그 바로 한두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광우병 소고기 그 수입하는 문제 가지고 서울 광화문 시내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게 또 광우병 이상으로 번질까봐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이 방통위에서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 종합 대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오늘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이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을 하기 위한 그리고 쌍방향 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에게 안전 포럼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계속 주제별로 또 사안별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는 아주 강력하게 나오죠. 야, 전자파가 이렇게 2B로 발암물질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국가가 전자파에 대해 책임져라. 책임을 어떻게 지죠? 있는 걸 없다 그럴 수도 없고 없는 걸 있는 걸 수도 없고 그러면 휴대폰 쓰지 마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골치 아프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 이거죠. 방법이 있죠. 있습니다. 어떤 방법?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제가 마지막에 팁을
한 3가지 드릴 겁니다.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이 휴대폰을 쓰는데 어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분야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문 보도상에 나오고 지금도 계속 전자파는 1년에 재밌는 쉽게 방송의 먹거리예요. 주제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려 하면 KBS, SBS, MBC가 돌아가면서 요즘은 이제 뭐 IPTV까지 요즘은 뭐 그 종편까지 돌아가면서 JTBC 지난번에는 이영돈 PD가 뭐 채널 A 있을 때 엑스파일에서 그래서 방송을 해주는 건 좋은데 대부분 방송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선정적이에요. 그걸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선정적으로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계속 증폭이 돼가지고 진짜 하지 않을 걱정을 너무 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의 병이 드는 그런 거를 저는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러면 인체의 영향에 대한 우리가 예방적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팩트 시트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했죠. 이것이 저희가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WHO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나온 거니까 팩트 시트를 저희가 번역을 해서 저희 나라의 홈페이지도 있고 WHO 홈페이지 가면 각 나라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WHO 팩트 시트에 보면 단기 영향과 장기 영향을 나눴어요. 자, 단기 영향은 뭐죠? 가장 굉장히 강한 걸로 단시간 쏘였을 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인체 보호 기준이 있고 그걸 다 지키고 있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어느 한순간도 어느 값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장기 영향이에요. 장기 영향이 뭐냐? 굉장히 낮은 노출에 대해서 전자파의 낮은 노출, 낮은 값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아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혹시 영향이 없을까라는 것이 이슈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늘 아마 뭐 여러 이제 우리 보건학자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 이슈를 던지는 거는 단기 영향과 장기 영향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낮은 전자파인데도 오래 쏘였을 때의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좀 답할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위험성에 대한 소통이죠.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기차를 탈 때, 제가 길을 걸어갈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갈 때 천둥번개가 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어떤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감수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딸려 있는데 전자파에 관해서도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소통이 중요하다. 요즘 뭐 항상 소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에 대한 소통이 중요하고 이 리스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전자파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WHO에서 이러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 리스크를 서로 관리하고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축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이겠죠. 이걸 전자파의 위험성을 우리가 느끼는 일반인이라든지 직업인. 또 하나는 그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퍼레이터, 통신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전력적인 경우는 이제 한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장에서 어떤 오염 물질을 발생할 수 있어요. 오염 물질을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한 어떤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쪽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관리하는 정책이 있을 거예요. 정부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세 이 스테이크홀더들끼리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해서
이런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자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뭐 지금 소개를 하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위험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그 기술이 우리한테 친숙한가 친숙하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람은 답답하죠.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그렇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통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발적인 노출인지 비자발적인 노출인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거슬려야 거슬릴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노출인지, 그다음에 이게 결과가 노출이 되면 어때요? 그 결과가 진짜 암에 걸리고 진짜 이게 굉장히 나한테 임팩트가 큰 건지, 이거는 뭐 평생 맞아도 영향이 있긴 있는데 뭐 하품 한 번 하는 정도야 라 그러면 그냥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또는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지 간접적으로 들어온 건지, 이게 노출이 또 이 사회 계층에 따라서 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게 차별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리스크 커뮤니티 현황을 보게 되면 전자파는 굉장히 큰 사회적 좀 이슈입니다. 사회적 이슈고, 그다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굉장히 미약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와서 들은 분과 안 들은 분은 확 달라요. 나중에 그 다 쓰시고 가시겠지만 그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홍보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극적 대응을 안 했어요. 그거 괜히 건드려 가지고 긁어부스해 가지고 괜히 더 걱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쉬쉬하고 그냥 뭐 정책 발표는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가서 잘못된 정보라고 버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바뀐 우리 이제 정부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우리나라만 하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어요.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소통하고 있대. 독일, 영국, 일본, 특히 일본은 EMF, 자pan EMF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큰 모임을 갖기도 하고 작은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부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내놓고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부가 이러한 센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전파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 중에 하나가 전파연구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스위스부터 해서 쭉 제가 써놨죠. 그 중에 모두가 지금 공통적인 게 누구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또 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명확하게 유의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의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보호를 하자라는 게 현재 우리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느냐. 20년, 30년 후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에서 밝혀지면 20년, 30년으로 뒤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무의하다라고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유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의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로 이게 밝혀질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주의를 해야겠죠.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WHO에서도 그런 정책을 지금 약간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그 국민들 인식도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2년마다 조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만큼 또 전자파에 굉장히 걱정되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 85%에서 93%까지 계속 전자파가 유의하다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이다 그러는데, 보통이라는 것은 유의하지 않다, 무의하다 않다는 게 중간에 있는 거고요. 나는 전자파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2%, 4%도 안 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에 없는 법이 하나 생겼어요. 흔히 우리는 그걸 전자파 등급제라고 그러는데요. 뭐 소고기 등급제도 아니고 무슨 전자파 등급제가 무슨 말이냐, 이거 처음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핸드폰 사시면 그 핸드폰에 어딘가에 핸드폰 안에 써 있든 아니면 설명서에 써 있든 아니면 박스에 써 있을 거예요. 박스에 등급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이 머리에 또는 이 몸에 흡수되는 전자파 흡수율로 해서 어떤 값 이상 넘어가면 팔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6 와트 퍼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건데 그것도 불안하다. 좀 더 낮춰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1등급, 2등급 해서 인체 보호 기준 1.6에 0.8 이하는 1등급, 0.8에서 1.6은 2등급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고를 때 나는 그래도 나는 불안해. 조금이라도 좀 낮은 값을 쓰고 싶어. 그러면 1등급 폰을 달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서 보시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지국에 모든 핸드폰에 등급이 매겨져 있고 또 가장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려가 되는 게 기지국이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또는 기지국. 그 주위에 기지국이 굉장히 많은데 가보시면 기지국에 가보시면 저는 라벨링이 써 있어요. 그래서 1등급 돼 있으면 그 전자파 기지국에서 나오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2등급 그러면 인체 보호 기준보다는 낮지만 이제 직업은 기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 등급 그러면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냐? 기지국으로부터 한 5m나 10m 떨어지면 안전해요. 그런데 애들이 놀다 보면 옥상에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보시고 경고, 주의, 그래서 기지국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는 제도예요. 전 세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전자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 그래도 전문가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경고도 해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핸드폰을 살 때, 기지국은 내가 집을 고르거나 뭐 살 때, 또 애들이 가서 막 놀 때, 과연 우리 애들이 그냥 기지국 근처에 놀 때 혹시 불안하시면 저걸 다 붙여놓게 되죠. 그래서 그 거리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등급, 여기 2등급 경고 이렇게 다 있어서 그 거리 내로만 안 들어가면 될 거고 실제로는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지국은 대부분 위에 있고 옥상에 있고 거기는 보통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접근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애들이야 뭐 모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이 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을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파 이게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만든 걸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생활 속의 전자파 오해와 진실. 이게 www.rra.go.kr인가요? 그거 들어가시면 가장 제가 볼 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있어요. 내가 생활 속의 전자파 들어가서 내가 이 전자레인지 아니면 여기 형광등, 여기에 뭐 일반 온수 매트 여기서부터 내가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들어가서 클릭 해보면 다 값이 나와 있고요. 또 오해와 진실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야 선인장이 전자파를 차폐한다는데 맞나? 동전이 차폐한다는데 수시 동전, 황토가 전자파 다 차폐한다고 열심히 선전하고 다녀요. 이게 사실인가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 번 측정해 봤어요. 숯도 해보고 황토도 해보고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뭐 많은 이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그 핸드폰 갖다 놓고 팝콘도 튀기도 하고 핸드폰 갖다 놓고 되니까 막 병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수없이 한번 해봤어요. 되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건 전부 다 뭐죠? 페이크예요.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동영상이 막 돌아다녀요. 여기다 달걀을 놓고 핸드폰 2개 갖다 놓고 30번 켜놨더니 달걀이 이겼더라. 참 후라이 그렇게 해먹었으면 좋죠. 밖에 나가가지고 불도 없는데 핸드폰 2개로 후라이 해먹.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밝혀졌거든요. 뭐라고요? 페이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믿고 머릿속에 맞아. 핸드폰 쓰면 달걀처럼 우리 머리가 익어버린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해와 진실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자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전자파 흡수율 SAR 값을 우리가 법으로 1등급, 2등급 매긴다는데 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법은 1.6 이하지만 어떤 폰은 1.6, 어떤 폰은 1.4, 어떤 폰은 0.3 알고 싶죠?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전파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다 LG 모델명 치고 삼성 모델명 치면 쫙 나와요. 그럼 값이 나와요. 아 나는 내 폰은 SAR 값이 얼마구나. 그거는 최대로 파워를 높였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쓸 때는 그거의 100분의 1도 안 나오지만 혹시 알아요? 우리가 최대로 파워가 올라갈지 어디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하에서. 그래서 그랬을 때 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값을 내가 낮은 걸 취하고 싶다. 그러면 싹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지금 공개돼 있어요. 다 공개돼. 여러분 다 모델 치면요 다 나와요. 또 하나 우리는요 지금 기주국이 몇만 10만 국 이상 있는데 전국에 기주국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기주국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전기값이 얼마 되는 걸 다 측정하게 돼 있어요. 뭘로요? 법으로. 이 통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저희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근처에 기죽이 어디 있고 거기로부터 측정한 곳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알고 싶은데 그러면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돈이 들지 모르니까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내 집 주소 집어넣으면 거리가 나와요. 요새 다 GPS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값을 계산해 보면 아 내가 LG 뭐 KT, SKT로부터 어떤 내가 전자파가 오는가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것이 홍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아셨으니까 우리는 정보는 최대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내가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중에 아까 얘기한 SL 값 또 하나는 내 주변에서의 전자파 노출값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홍보 책자 만들어서 나눠도 드리고 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업 버전에서 여러 종류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을 뭐 좀 안 가져왔지만 보시면 그 중에 여러분한테 팁 제가 3가지 드린다 그랬죠. 어떤 팁이요? 전자파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능한 한 통화량을 줄여야겠죠. 통화량을. 그런데 우리가 통화량 줄일 수 있나요?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시는데 일단은 조금만 띄어서 쓰시면 확 줄어버려요. 이 전자파라는 것이 이게 바닥 갖다 대지 마시고 조금만 띄어 쓰세요. 그것도 좀 안 되시면 그것도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이어폰을 쓰세요. 이어폰. 흔히 말하는 핸즈프리라고 그러죠. 이어폰 쓰시면 네버 뇌 이쪽에 들어오는 전자파는 젤레야 잴 수가 없어서 작아요. 통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는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신호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갖다 댔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갖다 댔을 때는 일단은 머리에 제일 가깝고 여기서 나온 신호가 기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신호가 혹시 내 머리에 속에 노출이 되면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우리가 SA라는 걸로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다 측정해서 이 폰은 얼마큼 흡수될 수 있어. 가능성이. 그래서 그 값인데 조금만 띄면 SR 값 100분 한 10분이나 확 줄어요. 그다음에 이어폰 쓰면 그것도 귀찮아. 무슨 어떻게 전화 쓰다 보면 뭐 붙였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긁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하냐. 또 이어폰 쓰라고 그 귀찮은데 무슨 이어폰이야.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교대로 쓰세요. 교대로. 여기 오른쪽 썼다가 왼쪽 썼다가 오전에는 오른쪽 쓰고 오후에는 왼쪽 쓰는데 홀수달에는 오른쪽 쓰고 짝수 쓰고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 WHO에서 나온 자료 중에 10년 이상 헤비 유저인 30분 이상 쓴 사람도 교대로 쓴 사람은 증가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럼 결국 한쪽으로만 쓰지 말고 양쪽으로 쓰라. 저는 그래서 뭐 저희 개인적인 뭐 그거지만 저는 항상 교대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하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래부에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선제적으로 전자파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저감 기술 어떻게 하면 값을 낮출 것인가 저감 기술 또
또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있다면 진짜 어떻게 해서 인체에 영향인지 우리가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측정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또 IoT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에서 계속 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자파 갈등 조정 기구를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갈등은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해소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 민원 대응 측정해 달라면 측정도 해줘야 되고 뭐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 대응 서비스를 지금 우리 전파연구원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또 과장님께서 이거 지금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죠. 또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요즘 기재부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쉽지 않나요? 어쨌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올바른 전자파 이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하면서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점점 넓혀서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전자파가 무해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유해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유해하다면 어느 정도 유해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발표한 거는 뭐 가장 중요한 이제 프리코셔널 프린시플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다 이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전자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고 만약에 위험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저한테 위험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핸드폰을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도 또한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그랬는데 유해하다고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 알수록 전자파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은 뭐냐? 현재 정도에서는 안전하긴 하지만 저 낮은 도주에서 장기간 했을 때는 아직도 명확하게 무해하다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코셔널 프린시플 사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